전영진입니다. 오늘은 이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시범 실시, 6월 전국으로 확대. 자, 우리가 얘기가 많았던 임대차 3법이 원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임대차 신고제, 통상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는데 이것까지 묶어서 임대차 3법이라고 불렀었죠. 자, 이게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되고 6월부터는 전면 시행이 됩니다. 잠깐 요약하면은 임대차 신고제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매매할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하죠. 그것처럼 전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의 전월세 실거래 신고 화면인데요. 그동안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뭘 더 신고하라는 거냐? 사실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중개업소나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신고된 것들만 이렇게 잡히는 거였고, 앞으로는 이 신고 자체를 의무화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매매 실거래는 2006년에 도입이 됐고요. 15년 만에 전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는 거죠. 자, 보시죠. 16일 발표했던 2021년도 업무 계획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예고는 2018년 19년에도 돼 있었고 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됐죠. 그 법이 무엇이냐? 자, 권고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 30일 안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 신고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의 일부 금액대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만, 일단은 그런 계약들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에 국토부에서 대상지나 금액대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했었고 아마 결정이 됐을 겁니다. 기사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내용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거죠. 국토부에서 마련해서 지자체랑 협의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강남 3구에 전월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들 지역이 시범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전에 썼던 기사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냐? 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있고요. 내용은 뭐 뻔하죠. 기간은 언제?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지금 실거래 신고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들었죠. 대상과 적용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면은 뭐 서울 어느 지역에 3억 이상의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허위 신고를 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 이런 내용이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행은 개정법 공포 1년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에 쓴 기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시범 시행, 6월 전면 시행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죠.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 조건이 바뀔 때도 신고를 해야 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신고하셔야죠. 근데 고시원이나 비주택처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곳들은 일단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지금 정부에서 임대차 계약 현황을 파악하는 거는 확정일자 신고를 기준으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이 전월세 계약 내역이 확정일자를 가지고 끌어와서 여기다 입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왜?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집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은 지역별로 임대료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왔지만 상한의 기준이 되는 전월세 시세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 자체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은 지역별 임대료 현황이 통계로 나오니까 파악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결국 이겁니다. 집주인들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사를 같이 보시면, 자, 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세무업계에서는 이게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잘들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 과세되는 종합소득세를 따질 때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비과세였고 2020년도 납부분부터는 단일세율로 이제 과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다는 거는 자기의 다른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 같은 것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되 일단 세금 자체는 과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연 2천만 원까지 버느냐? 예를 들어서 1990만 원을 버는 분인데 집계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임대소득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간 노출되지 않았던 500만 가구가량의 소득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건보료 문제가 터져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서 건보료가 급증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어야 되는데 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세금을 다양한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날 수 있다. 주택임대 유형은 뭐 전세랑 월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1주택자가 그 한 채를 임대를 주고 있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주택자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2주택자가 한 채를 전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월세를 돌리고 있는 경우 과세를 하고요. 그게 연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를 하고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 과세를 합니다. 물론 전세도 3주택자부터는 과세를 해요. 이 과세 방식은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평균 이자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언제부터냐? 관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4월부터 시범 실시를 하고 6월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6월에 신고제를 시행을 하되 그걸로 취합한 정보를 공개하는 시기는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이니까 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한다는 거죠. 자, 주택정책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단 4월에는 사전 시범 운영을 하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11월에는 이 정보를 시범 공개하는 것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2022년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안착이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대상인 금액과 신고 대상인 지역은 시행령을 통해서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얼마이고 그리고 어디일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처음엔 일부 금액대 일부 지역만 정해놨다가 나중에 확장될 수 있으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 부분은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차 시장에 또 다른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